Your alarm 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어서 오세요. 건강 브런치입니다. Take the world, make it yours. Open wide those morning doors. 오늘도 건강 브런치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알차고 아주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건모의 사랑해. 이렇게 너를 보고 있으면 난 입 맞추고 싶고 이렇게 너와 둘이 있으면 나는 너를 안고파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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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내 자신보다 나비가 돼줄게 내 뒤를 따라 날아오면 돼 네가 오면 우산이 돼줄게 내 품에 안겨서 난 비를 피하렴 낙엽지면 친구가 돼줄게 내 손을 잡고 걸어가면 돼 눈이 오면 지붕이 돼줄게 내 코트 안에서 난 편하게 쉬면 my love, you are my life every day. Oh my love, you are my life every day. 네가 내 곁에 있으면 난 너무나 행복해. 네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 어쩌다 네가 삐져도 난 너무나 귀여워. 너의 전부를 사랑하니까 난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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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그 누구보다 더 꽃이 피면 나비가 돼줄게 내 뒤를 따라 날아오면 돼 네가 오면 우산이 돼줄게 내 품에 안겨서 난 비를 피하렴 낙엽지면 친구가 돼줄게 내 손을 잡고 걸어가면 돼 눈이 오면 지붕이 돼줄게 내 코트 안에서 난 편하게 쉬면 돼 My love Oh summer rain 내 품에 안겨서 네,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옛날에 정말 많이 듣던 노래인데 요즘 또 생각이 나가지고 자주 듣고 있었던 곡을 한번 첫 번째 곡으로 틀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게
항상 제가 이제 이게 아침 방송이기 때문에 아침에 보통 녹음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약간 시간이 안 돼서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느낌이 제 스스로도 너무 느껴지네요. 다른 게. 그 차이가 너무 느껴지는데 아침이야 이렇게 좀 세뇌를 시키면서 녹음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약간 하루를 다 산 이 시점에 조금의 텐션이 내려감을 제 스스로도 느껴가지고 한번 잘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why? 우리 이제 겨울이 됐잖아요. 오늘 비도 정말 많이 왔고 하루 종일 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겠죠. 그러면 패딩도 껴입고 목도리도 껴입고 막 장갑도 하고 핫팩도 들고 다니고 본격적인 정말 겨울 시즌이 찾아올 텐데 요런 날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겨울에는 이제 뭔가 노출됨이 없으니까 좀 먹어도 되는 시기. 이제 좀 살이 살짝 쪄도 내가 온전히 가릴 수 있는 시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쵸. 왜냐면 또 여름에는 반팔, 반바지, 더우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조금의 노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이제 20대 분들, 아니면 좀 나 약간 패션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닷가 놀러 가셔도 수영복이나 비키니 이런 거 입으시면 노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더 빡세게 관리를 하실 텐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마음껏 입고 다녀도 내가 나의 패딩이 되어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마음껏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한번 요런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해요. 겨울에요. 사실상 살을 빼기가 정말 쉬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마냥 다이어트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갑자기 또 살이 찌고 갑자기 식습관이 무너지면 아무래도 몸에 부담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건강 측면에서 너무 많은 이 오락가락, 몸무게의 오락가락은 우리 몸에 좋지 않으니까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주제로 얘기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왜 겨울에? 도대체 왜 겨울이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계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겨울이면요,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고 막 따뜻한 곳을 찾으러 다니고 온몸에 막 핫팩을 지니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살짝의 추위를 우리 몸한테 주는 것만으로도요, 그 추위가 우리 몸의 지방을 태운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신진대사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최근 BBC랑 해외 연구진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갈색 지방 활성화입니다. 갈색 지방? 지방이 갈색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갈색 지방이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많이 가지고 있는 저장용 백색 지방이랑은 완전히 다른 지방의 종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색 지방은요, 열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 지방을 태우는 조직이기 때문인 거죠. 갈색 지방은요, 인체의 그 어떤 다른 조직보다도 300배 이상의 많은 열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 조절과 대사 촉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섭씨 15도 이하의 서늘한 환경에 노출될 때 갈색 지방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요. 2009년에요. 네덜란드 연구에서도 이런 비슷한 연구를 했다고 해요. 네덜란드 연구에서요, 성인도 갈색 지방을 갖고 있고, 이 갈색 지방이 추위에 반응해서 활성화되게 되면요,
실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바로 이 2009년에 네덜란드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기 때만 이 갈색 지방이 의미가 있다고 여겨졌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네덜란드 연구를 통해서 성인에게도 이 갈색 지방이 존재하고 성인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이 갈색 지방이 꽤나 큰 역할을 한다는 거를 요때 발견을 한 거죠. 이 갈색 지방을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왜냐면 손쉽게 그래도 여름보다 더 잘 뺄 수 있다고. 만약에 다이어트의 목적이신 분들은 또 이런 거에 초점, 체중 감량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혹은 건강 면에서도 생각을 하셨을 때 그럼 나 좀 더 운동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이 갈색 지방을요, 일상생활에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굉장히 생각보다 쉽고 실천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노력 대비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 몸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서늘한 실내에서 지내는 거예요. 아까도 섭씨 15도 정도에서 갈색 지방이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한 15도에서 20도 정도에서 지내는 게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잠깐이라도 얇은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이라도 내 몸을 이렇게 추위에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알아서 갈색 지방을 태우는 환경이 될 테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냥 나갈 때는 좀 외투를 들고 나가셨다가 나가셔서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찬물 샤워 혹은 얼음물 목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조금 저는 어려워요. 저는 찬물 샤워를 진짜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목욕탕 같은 데 가도 그 냉탕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제 또래 친구들은 그 냉탕 들어가는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춥고 도대체 왜 저길 들어가는지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두려운 사람 중에 하나라서요. 저는 조금 이 찬물 샤워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찬물 샤워는 진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찬물 샤워가 더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대단합니다. 저는 한 번은 펜션 이런 데 놀러 갔다가 수도가 고장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었는데 찬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와, 저 진짜 그때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 추워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한겨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온도 조절이 안 되니까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물은 절대로 못 묻히고 머리 열심히 최대한 빨리 감고 막 손, 발 닦고 막 몸 후다닥 씻고 이렇게 좀 부위별로 씻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다른 주변 사람들 중에는 막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찬물 샤워 괜찮아, 할 수 있어. 왜냐면 네.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몸이 막 떨려요. 그때 약간 MT였을까요? 그게 약간 MT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MT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데 가서 이제 물과의 뭔가 온도의 그 조절이 잘 안 되면 항상 마지막으로 씻었던 것 같아요. 다들 되게 괜찮대요. 다들 막 후딱 씻고 나올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서 항상 그냥 마지막까지 제 체온을 유지하다가 막판에 씻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추억이네요. 언젠가 가족여행 갔을 때도 그렇게 수도가 고장나서 살짝 애먹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서늘한 실내 한 15도에서 20도 정도에서 지내는 거, 그리고 겨울철에 잠깐이라도 얇은 옷 입고 외출하는 거, 그리고 찬물 샤워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비슷합니다. 냉수 수영 혹은 차가운 환경에 접촉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겨울 생각해보면은 진짜 내 몸의 온도를 최대한 높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내 몸의 온도를 살짝은 낮게, 이제 낮은 환경에 접촉을 해줘라가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다 비슷한 뉘앙스로 전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자극, 이 네 가지 자극, 차가운 환경을 어쨌든 접촉하는 이 자극이 몸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밖에서 핫팩을 내가 내 몸에 대서 내 몸에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 몸 자체에서 열을 생성하기 위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외부에 의한 열 자극이 아니라. 그러면 내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열 생성 반응을 도우면 갈색 지방의 기능을 끌어올리면서 이 갈색 지방이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냥 체질적으로 추위에 너무 약해서 그냥 조금이라도 차가운 환경과 접촉을 한다 하면은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에 걸리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바로 운동이죠. 이 꾸준한 운동이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어떤 호르몬이냐 하면은 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처럼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색 지방은 갈색 지방처럼 스스로 타는 지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해서 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게 되면은 그 백색 지방을 스스로 타는 갈색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준다는 거죠. 특히 하체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 뭐 스쿼트나 런지, 이런 하체 근육을 위한 운동들, 혹은 유산소, 걷기, 자전거 타기, 러닝, 이런 것들이 특히나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보는 거죠. 체지방 감량과 신진대사, 에너지 소모량 증가도 아마 도움이 되겠고요. 그렇게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이번 겨울에 이제 추워졌으니까 너 너무 추워. 나 진짜 미치겠어. 언제 여름이 와? 이것보다는 그러면 나 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 이 추위가? 혹은 이 추위로 내 한번 에너지 대사량을 끌어올려 볼까? 그럼 나 더 건강해지겠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행복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번 운동도 좋지만 운동이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약간 추위에 살짝 노출을 시킴으로써 우리의 에너지 대사량을 살짝 높이고 우리 몸 안에서 열을 한번 생성해내는 거를 도와줘 봅시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체중 감량, 다이어트 성공, 혹은 이제 우리 에너지, 신진 대사량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런 전환의 시기로 겨울을 맞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별을 말한 지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너무 이상하게도 내 맘은 편안해. 자유로운 기분. 이틀째
때가 되던 날 온몸이 풀리고 가슴이 답답해 3일째 되던 날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잠도 못 자 날 되던 날 눈앞이 깜깜해지고 5일 되던 날 눈물만 주르르 엿새 되던 날 가슴이 너무 허전해 하루 온종일 먹기만 하네요 일주일이 되던 날 노래 속 가사가 모두 내 얘기 같고 드라마 영화 속에 나오는 섬유 사랑 얘기가 모두 다 내 얘기만 같아 한 달이 되던 날 네가 좋아했던 긴 머리 자르고 네가 싫어했었던 야한 옷을 입으니 이별이 이제서야 실감나네 1년 되던 날 널 많이 닮은 사람과 사랑에 빠져 행복을 찾았고 가끔은 너의 소식에 조금은 신경 쓰여도 그냥 뒤돌아 웃음 짓게 되네 사랑이 그런 건가 봐 세월이 약이었나 봐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 하지만 지금 사랑이 또다시 아픔을 줘도 나는 웃으며 이별을 맞을래 사랑은 또다시 올 테니까 네, 이창섭의 365일 듣고 오셨습니다. 아마 이 노래는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알리 씨의 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메이크 하신 거죠.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라는 이제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의 컬래버레이션 음원입니다. 이 아마 책으로 많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치조 미사키 작가의 소설인데요. 한창 많이 이렇게 SNS에서도 소설이 홍보가 됐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소설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으셨을 확률이 높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영화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원래도 이 365일이라는 곡을 좋아하거든요. 한창 제가 노래방에서 꼭 불렀던 노래가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멜로디와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가수 알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감히 제 거의 18번 곡으로 부르곤 했었던 노래인데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 이창섭 씨가 커버를 했다고 하니까 안 들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역시나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방송까지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 듣고 알리 씨 거 들으시면은 아마 진짜 그 같은 곡인데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까. 또 여자랑 남자의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너무 신기한 음악의 세계입니다. 네, 그래서 살짝은 조금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무거운 곡이지만 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감상을 하셨길 바라면서 두 번째 곡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코너는요, 오늘 뭐 먹지와 우리 세 번째 코너잖아요. 그게 우리 오늘 뭐 먹지와 건강 지식 처방전 요 두 개를 한번 이렇게 짬뽕해서 한번 합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뭐 먹지도 중요하지만 오늘 뭐 안 먹을까도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좋은 걸 내 몸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 않은 거를 내 몸에서 빼내고 내 몸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뭐 먹지보다 가장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한번 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너무 요즘 많은 제로 슈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이 제로 슈거 식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 그냥 편의점만 가도 막 0칼로리, 당 제로 이런 음식 진짜 많아요. 아시죠? 그냥 들어가서 사실 과자 코너도 과자 코너고 특히나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스크림 코너에 정말 많이 붙어있는 문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0칼로리, 제로, 당 제로, 뭐 살 안 찌는 뭐 그런 제품들. 근데 먹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달아?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이게 진짜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이게 정말 제로 슈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요즘 정말 많아요. 과자도 과자고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이고, 그리고 밥류 있잖아요. 식사류. 식사류에도 요즘 당 제로가 나와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왜 누가 살쪄? 이런 느낌으로다가 왜 이렇게 당 제로인 식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의 몸무게는 그대로이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저도 가끔씩 의문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아, 근데 저는 뭐 간식류는 간식류인데 밥류에서, 우리 식사류에서 제로가 나오는 게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는 배달 음식들이 정말 많이 되어 있으니까, 잘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진짜 다양한 종류의 배달 지점들, 배달이 가능한 음식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음식점들 중에서도 막 제로당 이런 음식점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세상이 참 좋아졌다를 넘어서 희한해졌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 같아요. 이 당이 도대체 뭐길래, 그쵸? 이제 이 제로 슈거 식품,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주변에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익숙해졌어요. 근데 사실 얼마 안 됐죠. 이런 제로 슈거 식품이 활성화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기까지는 얼마 안 됐는데, 사실상 다이어트 혹은 당뇨, 이런 이유로 먼저 알려졌던 것 같아요. 이런 건강상의 이유로 설탕 대신 우리 대체당을 먹자 하는 의도에서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이 특정 대체 감미료는요, 사실상 대체당의 의미가 없는 것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체당도 우리가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체당 중에서는 오히려 설탕을 먹는 게 훨씬 더 몸에 좋을 수 있는 그런 대체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체당을 먹을 바에는 설탕을 먹는 게 나으니까 그런 우리가 피해야 하는 대체당을 알아둬야겠죠? 이런 특정 대체 감미료들은요, 혈당에 오히려 영향을 주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당을 먹는 이유는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먹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 뒤에 보면 영양 성분 표가 있잖아요. 그 표를 좀 조심스럽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말토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뒤에 제로 슈거 제품의 뒤에 영양 성분표를 보면은 그 감미료의 대체 인공 향료 요런 쪽에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친구는요. 특히나 혈당 관리를 위한 사람들은 아주 피해야 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요거는 단백질 보충제에 많이 사용되는 성분인데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즉각적으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 정말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당이기 때문에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특히나 주의해야 하는 감미료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토덱스트린. 혈당을 관리하기 위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다. 왜냐하면 포도당으로 즉각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확 혈당이 올라가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성분은요, 사람이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토덱스트린, 방금 말씀드린 말토덱스트린에 비해서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성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식이섬유 함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토덱스트린이라는 텍스트가 똑같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토덱스트린은 혈당을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성분은 사람이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토덱스트린에 비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텍스트가 들어가 있더라도 앞에 잘 보시고 한번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티톨, 자일리톨, 솔비톨 등 일부 당 알코올류가 있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대체 감미료는요, 당 알코올류, 고감미료류, 그리고 기능성 당류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칼로리랑 혈당 반응에서 각기 다른 반응 특성들을 보입니다. 이 중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말티톨, 자일리톨, 솔비톨 등은요, 보통 열량이 적어요. 1g당 한 2.1에서 2.4칼로리로 낮지만 혈당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말티톨은요, 일정량 이상 섭취 시에 소장에서 일부 흡수되기 때문에 포도당으로 대사가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말티톨은요, 아무리 대체 감미료다라고 하더라도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는 친구입니다. GI 지수도요, 35에서 52 수준으로요, 설탕의 약 70%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설탕의 GI 지수가 68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티톨이 35에서 52 수준이면은 설탕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칼로리도 설탕의 절반 이상이에요. 설탕보다는 혈당 상승 속도가 조금은 느리지만 사실상 혈당 관리가 필요하거나 당뇨 환자이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선택지겠죠. 그리고 아스파탐은요, 페틸케톤요증 환자에게 특히나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스파탐은 분해가 되면서 생성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페닐케톤요증 환자는요, 이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결핍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이 아스파탐이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요, 사실 일일 섭취 허용량 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 페닐케톤요증 환자에게는요, 아스파탐 섭취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토덱스트린, 말티톨, 자일리톨, 솔비톨, 일부 당 알코올류, 아스파탐,
요런 대체 감미료들을 제가 주의하셔라 얘기를 드렸지만 요거 말고도 정말 많은 대체 감미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지금도 새로운 감미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거 0칼로리라고? 이거 당 0g이라고? 당이 0%라고? 해서 무조건 좋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한다.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런 인공 친구들이 생겨날수록 더 똑똑하게 식품을 섭취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진짜 과자 한 봉지에 많으면 막 400칼로리 하는 것도 있고 뭐 500칼로리 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마 탄수화물, 당 함량이 진짜 많을 거예요. 막 일일 섭취량의 권장 섭취량의 뭐 70% 이상이 되는 과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절반이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그냥 가가지고 쓱 보기만 해도.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막 당이 0g이고 0%고 막 9g도 안 되고 10g도 안 되고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비슷한 맛이지만 얘는 칼로리가 그거 원래 오리지널 과자의 막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거 먹어도 몸에 부담도 안 될 것 같고 살도 안 찔 것 같고 얼마나 좋은 선택지예요. 그런데 그 영양 성분 빽빽하게 써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걸 들여다보면은 나에게 내 컨디션에 맞지 않는 조금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친구가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안 좋은 인공 감미료, 그런 대체당들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당이 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정도는 한번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식재료들도 식재료지만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론 참 머리가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당뇨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선택지일 수 있지만 오히려 또 안 좋은 대체료를 쓴, 대체 감미료를 쓴 제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특히나 더 주의해서 살펴보고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 대체 감미료가 생겨나면서 그냥 일반적인 뭐 프랜차이즈가 아닌 곳에서도 이런 걸 많이 쓴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전부 다 아는 정말 유명한 프랜차이즈에서도 점점 메뉴들이 나와요. 막 제로버요. 제로버. 뭐 당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설탕을 안 써요. 막 이런 것들 홍보하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맛은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면 뭐 당 함량이 적은 걸로 먹지 뭐. 칼로리도 더 적어질 텐데. 요런 생각으로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 먹고 막 배탈 났다. 요런 기사들도 같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칼로리, 뭐 살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선택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먹으려면 그런 기사들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뭐 배탈이나 이런 사고들이 없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예민해질 수도 있고 내 몸이 내 컨디션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유의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번 저는 옛날부터 영양성분표 보는 걸 좀 좋아했어요. 어떤 음식을 살 때. 그래서 뭐 그냥 진짜 배고프거나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막 배가 고프면 그냥 막 먹고 하긴 하지만 의식이 좀 있을 때는 이성이 있을 때는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어요. 보면은 생각보다. 또 습관을 들이면 재미가 있답니다. 그리고 막 요 음식과
똑같은 음식인데 브랜드 다른 거 이런 거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고 한번 뒤에를 유심히 봐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 이쯤에서 한번 노래 한 곡도 듣고 오실까 봐요. 조금 된 노래긴 하지만 선미의 벌룬 인 러브. 숨이 차는 너니 날 보면 부풀어가 너가 Someone
네, 럼블피쉬의 으라차차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럼블피쉬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들이고 곡도 너무 좋은데 약간 힘이 안 날 때 있잖아요. 좀 힘들 때, 지칠 때, 에너지가 굳이 꺼내려고 해도 안 나올 때 듣는 노래가 바로 이 으라차차입니다. 사실 네, 저도 힘이 나고 싶어서 틀은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시고 있을 시점에 퇴근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하실 것도 같고 왜 아직 오전이지 막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힘을 한번 내보시라고 저만의 에너지 가득 담은 곡을 틀어드렸습니다. 힘이 좀 나셨을까요? 여러분들만의 곡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떤 내가 진짜 힘이 없을 때, 에너지가 굳이 끌어올려도 그 무얼해도 안 될 때 사용하는 치트키. 그게 꼭 노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 노래로 이렇게 좀 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살짝 좀 제 목소리가 좀 더 힘이 생긴 것 같지 않나요? 저만의 착각이면 어쩔 수 없고요. 이제 어제 보니까 진짜 12월이 절반이 흐른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걸까요? 어느덧 12월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내년을 맞이할 날도 그만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세상에나. 여러분들은 혹시 연말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 보면은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일출 보러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다양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파티룸 같은 거 빌려가지고 같이 좀 소소하게 놀고 하시는 거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냥 연말이라고 뭐 있겠어요 하시면서 그냥 제 일상 하루하루를 살아가야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은 약간 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일단 12월의 하루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것 일단 그게 제 목표인데 한번 올해는 종 치는 걸 보러 가볼까? 라는 계획도 어렴풋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대 완전 초반에 21살이었을까요? 한 2살? 그쯤에 그 종강역 가가지고 종 치는 거를 봤었거든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람은 많았고 그 인파에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쉽지 않았는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올해 한 해를 끝내고 이제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처지는 그 종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TV로 보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의 인파와 함께 하니까 물론 이렇게 치고 하는 건 불편하기도 했고 위험한 때도 있었고 살짝 아슬아슬하게 내가 지금 서 있을 수 있나 막 그런 이제 인파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많은 인파와 함께 그걸 즐길 수 있다는 게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리 지르잖아요. 이제 내년이 딱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와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함께 느끼는 그 뭔가에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열정, 감정, 벅참? 그런 게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 느낌 자체가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올해 한번 가볼까 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진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게 된다면 라디오에서도 한번 그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가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새해 이제 첫 해를 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새해 첫 해도 보고 싶어요. 둘 다 하는 건 무리일까요? 괜찮겠죠? 모르겠어요. 한번 그날 돼봐야 제가 저 스스로도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첫 해를 보러 갔었어요. 이제 서울의 스팟 중에 한 군데를 갔었는데, 해를 못 봤어요. 너무 구름도 많이 끼고, 흐린 날씨 탓에, 해를 못 봤어요. 그냥 서서히 자꾸 밝아지긴 하는데,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해가 뜬 게 아닐 거야. 그냥,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저 언저리에서 그냥 해가 살짝 떠오르기 시작해서 비춰지는 빛일 거야. 라고 이제 부정을 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으리만큼 너무너무 밝아진 세상에, 해가 어딘가 모르게 떴구나. 그래.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에 의의를 두자. 이 이른 새벽, 나와가지고, 거의 아마 첫 차 타고 갔을 거예요. 첫 차였나? 아니면, 밤버스 있잖아요. 이제 서울에 있는 밤버스가 다니는데 그걸 타고 갔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진짜 깜깜한 새벽에 움직여가지고 갔는데 또 거기서 좀 기다리니까 굉장히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다 같이 이제 즐기고 싶었지만 아무도 해를 못 봤다. 근데 서울은 또 안 떴는데 저희 부모님이 계신 곳에는 해가 너무 예쁘게 뜬 거예요. 와, 이게 다른 나라 아니야? 싶을 정도로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흐린데 거기는 진짜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도 전문 카메라가 찍은 정도로 찍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 예쁘고 빨갛게 동그랗게 뜬 해를 보니까 그래 사진으로만 봤어도 됐다 하면서 이제 1월 1일을 즐겼던 이 기억이 정말 선명하게 납니다. 왜냐면 올해 또 1월 1일은 또 너무 좋았거든요. 감정도 그렇고 그냥 해를 못 본 것도 추억이었어요. 해를 못 보고 그냥 아쉽다. 해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만으로도 그래 이것도 다 추억이야 하면서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1월 1일에 새해를 함께 맞이했던 이제 친구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맞는 뭔가 첫 해의 느낌이었거든요. 느낌이 아니라 첫 해였던 거죠. 이제 다른 나라로 곧 자기 본국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데 이제 얼마나 많은 추억을 가지고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해가지고 새해 첫 해를 보러 갔는데 구름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못 본 게 정말 그냥 그 표정에서도 아쉬워함이 느껴지더라고요. 해를 못 본 게 내 탓은 아니지만 괜히 제가 미안해지고 또 그런 사연이 있었답니다. 올해 한번 새해 때 연락을 해봐야겠어요. 최근에도 한번 서울에 왔어가지고 보긴 했는데 만약에 올해 제가 첫 해를 서울에서 보게 된다면 그 친구에게 해를 또 보여주려 사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1월 1일이 진짜 이렇게 기억이 새록새록 할 만큼 지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다음 1월 1일을 바라보고 있으니 시간이 빠르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우리 얼마 안 남은 올해도 하루하루 더 알차게 한번 기억을 해보며 추억을 남기며 살아보자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강 브런치의 보영이었습니다.